내 삶은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이미지는 내가 초라한 부락에 우중하게 갓난 아이로 태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내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나와의 인연을 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아이로 태어나 과다한 부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더라면 어머니는 나를 아들이 없는 부유한 집안에 보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머니가 나를 가지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목적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해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자아이였다면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남편이 즉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부유한 지주인 다소 무기력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수녀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다소 큰 수녀원이 산속에 보이며 이 수녀원의 주변은 단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여기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고 있으며 이것이 나에게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한 명 있으며 이 언니는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색의 예쁜 눈과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곳에서의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나는 심부름이나 이와 유사한 일로 이따금씩 수녀원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수녀원으로 가는 산길에서 말이 끄는 수레에 타고 있던 한 무리의 남자들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나에게 온갖 종류의 자극적인 것들 푸마켓의 탱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나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나이는 약 17살 정도입니다. 남자들은 나를 사창가로 데려갔으며 이 사창가의 담장 뒤에도 어떤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창가의 여자 관리인 감시자이 나를 받아들여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느끼는 성적인 체험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입니다. 나의 처녀성을 빼앗아간 남자는 특별히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나에게서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해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가 내 옷을 벗길 때 나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육체적인 성행위로 인해 심한 고통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끔찍한 충격을 받고 있지만 그 사창가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을 참아야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나는 그러한 체험이 다소 자극적인 흥분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그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으며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자리도 얻게 되고 자신감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갈색의 피부를 가진 균형이 잘 잡혀있는 여성입니다. 내 눈은 짙은 갈색이며 입술은 도톰합니다. 나는 옷을 잘 차려입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강하고 자신감도 넘쳐 있습니다. 나는 사창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들과 온갖 종류의 음모 및 조종에 관여하고 있으며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신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3에서 4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년의 남성이 공손하고 온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배우 존재를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윤기 나는 회색의 머리에 옅은 갈색의 눈 그리고 약간 탄 듯한 피부에 이 중년의 남성이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약간 과체중입니다. 성적으로 내가 그 남자에게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수적인 마음과 명과 공손함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처럼 사오거나 으스대는 과시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가 지성적이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국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무엇보다 내가 한 인간으로 인식되고 존중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그는 나에게서 안전함이라는 여성적인 느낌과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망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싸움 자체, 중세의 말 타고 하는 시합이나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조언을 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방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등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는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충동적으로 신복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최대 라이벌의 두 자식들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이 두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은 나를 찾아오는 손님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 후 이 두 자식은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내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 가했던 채찍질로 인해 생겨난 핏자국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팸.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내가 미리 예견했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자식들을 위협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사람의 라이벌에게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내가 시킨 일로 인해 내 자신이 어안이 벙벙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공격적으로 육체를 맞대고 싸우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창가라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교활하고 속이는 것에만 정말로 익숙해 있을 뿐입니다. 균형을 잃은 좋지 못한 내 행위로 인해 살해된 자식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적게 마음속에 엄청난 복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 숙소로 나를 찾아왔으며 나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내가 했던 행위가 이 사람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는 공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묶어 마차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문은 성적인 고문으로 내가 육화한 이래로 겪었던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강제 수용소에서 내가 겪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고문할 때 그는 여성성과 연결된 내 몸의 여러 곳에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 후 천으로 덮인 채 어두운 지하실의 구석에서 내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매우 아프고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무 기둥에 묶인 채 죽어가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속의 황폐한 언덕에 내가 그 기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죽은 듯이 내가 그 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열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곳에는 적막함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저항할 수가 없으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힘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특히 고문이 있은 후 내 자의식과 살려고 하는 의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지녔던 자신감과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내 곁을 떠나게 됨으로써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행했거나 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스스로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내가 정체되고 어두워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존감 self-esteem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어지는 삶들 속에서 내가 고분고분해지고 순종적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닌 열정과 의지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닌 의지를 오직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뒤에 숨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생퇴의 율법을 통해 나는 이 생이 다른 진로를 모색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사랑했던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였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내 약점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지 그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약간만이라도 무장을 해제했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 가족을 떠나 사창과 밖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고 우리 둘은 얽히고 설킨 음모가 벌어지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즉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생마환을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박한 작은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둘은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으로 육체적인 사랑 페스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통해 내가 매춘부로서 지니고 있던 운명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가능했던 대안의 생에서 나보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지만 우리가 함께 누렸던 삶이 내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마을로 가는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서 있는 큰 바위 근처에서 내가 쓰러지는 모습이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10. 설경스러운 만개 속의 여성 주술사. 공중에 떠있는 오두막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오두막에는 푸른빛을 띠고 있는 회색의 사다리가 매달려 있어 이 사다리를 잡고 기어 올라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튼튼한 갓난아기로 수수한 옷을 입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내 할머니의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오두막은 온통 흰 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라플란드와 포한 유럽의 최북단 지역 혹은 그와 비슷한 곳입니다. 이 아이는 에스키모인처럼 보입니다. 내 앞에 시베리안 허스키 사빌린 허스키라는 종의 개가 보입니다. 이 개의 모피는 희고 인상적인 표정이 풍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의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 길을 자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 커뮤니티 로가는 도로입니다. 10살 때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며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숲에서 어떤 의식이 거행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나는 어른이 된 젊은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 12명의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로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에게 따뜻하고 하나가 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멋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마음껏 즐기고 있으며 유대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둥글게 앉아있는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그리고 하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불꽃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는 불의 고리, 즉 불길이 타오르는 완벽한 둥근 원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꽃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꽃이란 나에게는 함께하는 것, 유대감, 서로와 그리고 우주 커스모스 조화와 파장을 맞추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나는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일종의 여성 주술사 마데스 무문이며 이 때문에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는 그 오두막에 남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하여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두막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며 그때 아이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어떤 몸짓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약초와 주술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술사의 역할이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이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숙한 자연 특히 동물과의 접촉으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나는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의 내 영광과 기쁨은 주로 치유라는 통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의식 속에서 나는 환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는 긴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을 하는 동안 우리는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말없이 수행하며 그런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심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하자 다른 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